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풍계 화천 용오리 펜션 화천농장의 김재현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농부신학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 50이 됐을 때 이곳에 처음 오게 됐고요. 이제 벌써 4년째 이곳에 익숙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귀농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서울에 또 일터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주일에 절반 정도 보내고 절반 정도는 화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화천에 정착하게 됐는지 아마도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젊은 시절에 강연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나이 50이 되면 삶의 번잡함을 좀 떠나서 어딘가 시골이나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제 남은 생애를 보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나이가 어느덧 40대 후반에 들어가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 좀 떠올랐고요. 나이 50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도움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제가 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용인 또 수원, 서울 근교를 보았는데 제가 평상시 생각한 정도의 규모는 도저히 수도권 가까운 데서는 꿈을 sul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저의 또 사랑하고 제가 존경하는 친구 목사님께서 이곳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저는 제 전공이 중세 수도원입니다. 수도원뿐만 아니라 당시 중세에는 수도원이 학문의 중심지였고 지성의 중심지였고 중세 기독교라는 걸, 중세 문화를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도원 연구를 하고 또 박사 논문을 쓰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도대체 현대의 근대 문명만이 한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들 배운 대로 따라간다고 수도원에 대한 동경이라든지 프랑스에 있는 클리니 수도원이라든지 시토 수도원을 다니면서 사실 지금도 차로 가도 그렇게 번화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곳에 1000년 전에 아니면 정말 7, 800년 그 이전에 세워졌던 수도원 중심지를 보면서 우리가 번잡한 곳에 나간다고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또 그 그룹이 어떤 힘이 있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허벌판에 가서 깃발을 꽂고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구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중세 수도원에 대한 관심이 이곳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보다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곳에 오는 시점이 제 40대 10년을 주된 사역으로 보냈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사역과 그리고 만 7년의 세월을 보냈던 소록도 사역에 제가 심신이 지쳤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소록도와 관련된 일은 제 인생에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특수성상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진액이 빠지는 듯하게 제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상태가 힘든 상황에 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drain out, 빠져나가는 영적인 정신적인 힘과 어느 정도 비례하게 외부로부터 또 종교인들은 신으로부터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 삶의 척박한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록도 사역은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고 저에게 블레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은 의미 있는 일, 재미있는 일, 정말 누가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저의 인내와 또 저의 경험과 삶을 도전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소록도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소록도 100주년 특별 전시를 소록도 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을 저희가 한 42명 정도를 1박 2일 일정으로 모셨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하룻밤 근사한 호텔에서 재워드리고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해드리고 경복궁을 비롯한 청계천을 제가 같이 산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저를 사랑했던 소록도 주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인재근 의원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국회에서 소록도 100주년 기념 전시를 했고요. 제가 소록도 사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의 시점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또 종교인으로서는 영적으로 바닥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지금의 삶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4년 전에 7월에 비 내리는 어느 날 저희 춘천에 목회하고 계시는 춘천 주양교회 이병철 목사님이 저를 이곳으로 소개했습니다. 저랑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뭘 추구하는지를 아셨고 그분은 다짜고짜 아무 고민하지 말고 이곳에 정착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저보고 하셔서 저는 사실 이곳이 그리 좁은 공간도 아닌데 제가 보면은 제가 계산으로 하면 이곳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병철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한 달 만에 제가 이곳에 꿈을 다시 꾸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만 4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좌충우돌 귀촌 또는 귀농 4년차로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이 저는 제 젊은 시절에 제 말로 지 잘난 맛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늘 리더라고 생각을 했고 남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아마 어린 시절에 너무 제가 어떤 사랑을 못 받아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깡이라는 게 남아서 그랬을까요? 하지만은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정도 철이 들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웠고 또 남들의 관심이 그리웠고 지난 4년 동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농학교의 박기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마을 사람들, 저희 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마을 사람들이 외지인 취급을 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으셨습니다. 가장 큰 도움 중에 하나는 저희 동네 교회가 산호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저희를 먹여주시고 농사도 가르쳐주시고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정말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정말 좋은 동네 와서 지난 4년 동안 그런 분들의 사랑에 쏙 빠져서 제가 해드린 거는 그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커피를 내려서 대접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고 제가 힐링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게 되는 계기가 또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지역이라는 것은 철원도 그렇고 양구도 그렇고 화천도 그렇고 통일 한반도의 정중심이라고 서로들 이야기합니다. 저도 화천이 제가 살고 있는 이 화천이 통일될 한반도의 정중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통일 한반도의 중심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아직은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니고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요? 인생에 있어서나 종교적 의미로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느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몇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정말 이곳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힘이 들었을 때 하룻밤 오셔서 힐링하고 재충전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정말 멋진 그림도 멋있지만은 이게 다 통나무로 정말 아토피 치유센터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룻밤 자시면 굉장히 많이 피로가 풀려요. 어떤 분은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곳에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힘이 나서 밖으로 나가신 분도 제가 만났고요. 잠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셔서 편하게 바베큐 하시고 앞밭이나 뒷밭에 가서 좀 야채 꺾어서 오셔서 식사하시고 저희 냉장고에는 늘 2년 이상 된 김치가 있거든요. 그 김치로 찌개도 해 드시고 이러면서 힐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 도서관도 있거든요. 필요하시면은 쉽게 보이는 책이지만은 한번 들었을 때 인생의 교훈을 주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책도 좀 보시고요. 산책도 하시고요. 청정 화천이 줄 수 있는 낭만과 여유를 하루라도 좀 느껴보시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분노에 이렇게 넘쳐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하면서 사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삶의 현장을 훌쩍 떠나서 아무 생각 없이 저희 동네가 하늘의 별들이 잘 보이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지금 달빛이 밝게 뜨고 있는데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진짜 어두움은 아름답거든요. 진짜 어두움. 서울에서는 사실 느낄 수 없잖아요. 어두움을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농장에서는 일절 제초제나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제나 분단이나 독재나 또 자본 개발과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농촌식으로 말하면 많이 농약을 치고 농약 친 것을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정신병도 많고요, 우울병 환자도 많고요. 아마도 농약 치지 않는 공기와 야채를 먹는다면, 그런 생각을 먹는다면은 좀 더 우리 사회가 맑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 잠깐 와서 하룻밤이라도 묵고 가는 공간이 되면 어떻겠는가. 재충전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을 계획할 수 있도록 조금의 일어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흙을 만지면서 시간 될 때마다 뭔가를 파종하면서 오늘 또 김장을 위해서 저희가 파를 이렇게 한 움큼 심고 왔고요. 얼마 전에 심었던 배추는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그저 뭘 분명하게 앞으로 할 것이 없더라도 이곳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공간과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보증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되는 때 같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청소하시고 여기서 주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같이 참나무로 숯을 만들어서 바베큐를 간단하게라도 하면서 인생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복잡한 이야기, 학문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물론 필요하면 그런 이야기도 식탁에 올리겠지만 그저 우리가 소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인생에 의미 있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곳에는 현재 뜻이 맞는 몇 분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 될지를 서로 꿈꾸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정리되는 대로 제가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싶고요. 분명하게 저희가 롤 모델로 삼은 분은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던 힐데가르트가 제시했던 건강한 삶을 위한 6가지 원칙,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하나 둘씩 실천해보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4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겨우 제가 이 농장 전체가 한 손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리저리 같이 도와서 꿈을 꾸는 분들도 한두 분씩 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동네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룻밤 잠자리라도, 건강한 차 한 잔이라도,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오시면요, 춘천에서 대우령 터널을 타고 30분이 채 안 걸리거든요.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여기 오셔서 땅밟기 축복을 해주시고요. 이곳이 잘 될 것이다. All shall be well.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외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언제든지 또 즐거워해 주시고,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강원도 화천에서 나는 농산물들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소소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밤도 코로나 시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